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소부장 그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냥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10억 미만인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 못 벌어요.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 쪽도 사실 실적은 안 좋지만 그 기대감, AI 반도체 이 열풍으로 인해서 기대감들 때문에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거 좋죠.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도 지금 한 140% 수익이 그 정도 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반도체를 그 단순하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일반 칩 위주. 네.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그 종목을 거론하고서 규제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그 규제하기 전에 72불, 73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3불, 한 10불 정도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 10불이면 한 3,000원? 그렇죠. 이 정도 떨어진 셈이죠. 제가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속쓰리시겠네요. 네, 속쓰리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잘 못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70불 이상 가야지 삼성전자가 75,000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재작년 고점은 95불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CPU 말고 GPU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많이 이제 필요한 거고, 앞으로 챗 GPT처럼 그 AI가 생활 곳곳에 이제 스며들다 보니까 칩이 더 많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연초인가 언제 제가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이 칩 만드는 반도체 네. 기업들 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유사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나빠가지고 네. 그때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거예요.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서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결국에 그거하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스페타시스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지금 40,000원 넘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데 나와서 특정 종목을 언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종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미 잘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와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서 가급적이면은 종목 언급을 특히 개별 종목 뭐 삼성전자 같은 거야 뭐 괜찮죠. 대기업 그러니까 예. 대형주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언급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누가 어떤 좋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그거 매수하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제가 10년 전 훨씬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종목이 5배 이상 올랐어요. 5배.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 다음에 사시는 분들이 손해 보면 그렇죠. 누구 탓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유사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석관 회장이 추천한 초특급 대박 호재를 가득 안고 있는 A주.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게 평생 이제 한 평생 살았잖아요. 한 평생 이렇게 살고서 보니까는
누구 하나 제가 내 돈 불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자산을 절대로 누가 이렇게 불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기만의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투자 원칙, 그렇죠. 그다음에 알고 투자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은 뭐 사실 누가 좋다 하면은 그냥 바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심하죠. 그러면 이 반도체도 이미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 말고 덜 오른 종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데 보면 아직 안 올라간 분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찾는 게 맞는 건가요? 이 반도체라는 큰 섹터 안에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소부장 그 반도체 쪽도 그렇고 장비주들이 좀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몇 개.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편중된 거를 그래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훑어보시고서 어떤 종목이 좋은데 일단은 이제 저점에서 못 샀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이 경고 종목에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경고 종목 해당하는 종목 투자하는 방법 이것도 유튜브에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유료 강좌 이런 거를 절대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나중에 기회 되시고 그러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책이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들 그 책 기껏 해봤자 거기에 다 나오니까. 그 2만 원도 안 되고 그런 거 그 두고서 평생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는 차분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경고 먹은 종목들인데 이제 많이 올라가서 경고 조치를 당한 거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경고 달고도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12,000만 원에서부터 요번에 이제 오늘 거래 정지를 당했을 정도니까는 4만 원 지금 후반대까지 그 혈당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죠. 그런 종목. 네. 앞으로 그런 종목 잡으세요. 그런 종목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참에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올 가을에 책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캐치하고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조금 자세히 기술을 해놓은 책이니까는 그게 제일 싸죠. 제일 싸고 제일 저렴하고 그 네. 책값은 제가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네. 저는 그런 데서 영리를 취하지를 절대로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투자에 도움이 그렇죠. 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우리 남석권 회장님은 제가 모든 출연자분들은 뭐 크진 않지만 다 출연료를 드리지만 우리 남석권 회장님은 국구 사양하시면서 이거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신다. 이걸 강조하시니까 네, 하여튼 그런 유료 강좌 뭐 이런 건 절대 없다는 것 이해하시고 하여튼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나올 책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투자법 네, 회장님의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이 반도체 섹터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안 올랐으니까 덜 올랐으니까 사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예, 그거가 어려운 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횡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그 우리 이제 HTS에 보면 그 테마라고 있잖아요. 테마. 네. 테마 분류한 것 중에서 반도체 또는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엔비디아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또 요번에 이제 테슬라 뭐 엔비디아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몇 개 종목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입지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찾아내는 수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가는 종목은 전혀 안 올라가거든요. 장비업종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장비업종들도 안 올라가는 쪽은 되게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들이 이제 매수세가 특히 이제 기관 같은 데서 매수세가 생기면서 그게 파급이 되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을 좀 그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런데 그 일단 이 소부장들 같은 네. 경우 좀 뭐 특정 개별 종목들의 네. 슈팅이 엄청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적자가 뭐 엄청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몇 조 적자 예상이 되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실적은 안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미 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기대감으로 지금 사야 되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사야지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은 지금 11만 원이 넘 거의 12만 원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만 원대 있다가 꽤 올라왔어요. 그래프를 네. 보면은. 그런데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연초에만 해도 하반기 증권회사들 중에서 제가 그 모니터링을 다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부 증권사는 뭐 하반기 지수가 2250 거기를 예측을 한 기업들도 몇 개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 예측을 못한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올해 S&P 500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다 엉터리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측이 순 어긋난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는 있어요. 지체될 수는 있는데 지금 중국이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회복이 잘 안 된다고요. 그 내수고 뭐고 간에 고용이고 네. 다 회복이 안 되는데 거기 홍콩 H 증시 보면은 6,300포인트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없고 네. 시진핑 산녀님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S&P 500 지수 저기 홍콩 H 증시가 5,000포인트였어요. 네. 그게 7,7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그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6,200~300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그 경기 회복이 제대로 기업 실적이 좋은 그 기업 실적도 편향되어 있는 거죠. 네. 좋은 쪽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감산을 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감산을 하고 이래서 D램 값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면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은 종목 장세가 조금 가미가 되어 있지만 종목의 그 사이즈를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건드리는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가고 옛날에 어떤 테마로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으니까 가격대가 웬만한 가격대 그리고서 기관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의 그 이제 섹터주들 그런 쪽을 매수를 해야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지금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가 더 심하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최근에만 해도 뭐 몇 조를 샀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 반대로 개인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 현상, 이게 개인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렇게 물량을 싸게 주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만약에 투자금이 1억이에요. 네.
삼성전자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저 한 주는 저 그렇지. 지금 실제로 저는 한 주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동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로 일반 투자자분들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제가 10억 미만인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 못 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후에 배당 받고 막 이러느라고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는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5억, 10억 가지고서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그거 몇 주나 사겠어요. 그럼 만주 사면 엄청나죠. 7억이죠. 그렇죠. 지금 7만 1,000원이니까. 7만 1,000원이니까. 삼성전자도 그래프로 보면은 7만 3,000원이면 꼭지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7만 원이면 단기적으로 바닥이고. 박스권 매매로 봐야 박스권 된다. 매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반등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같이 올라갈 거로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박스권 매매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도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9만 원 근처까지 가요. 8만 9천 원, 네. 8만 요 정도 갔다가 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안 될 때 그때는 8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발표가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목이 그러니까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실적이 나쁘지도 않은데 지수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50에서 2,650 요 정도까지 이제 벗어나고 거기에서 박스권이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삼성전자 비중이 높으니까는 2차 전지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은 정고점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닥이 엊그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900포인트가 넘었는데 이 코스피 지수는 거기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이 더 이제 지리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여름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앞으로 대형주의 흐름일 수도 있는 예.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미 바닥에서 30-40% 올라온 상태고 그렇죠. 거의 40% 이상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봐도 조정이 아주 그냥 가격이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외로 실적은 이제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용을 한다든가 HBM3 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그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가볍게 움직인 편이죠, 요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반도체 섹터를 본다고 하면 조금 편안하게 간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신 돈은 그렇게 못 보니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SK 하이닉스 괜찮나 하는 거 하나하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에서 선택을 한다면 공정으로 우리 회장님은 어디 쪽을 보시는지 뭐 전공 요새 후공정은 날라갔고 전공정은 아직 안 날라갔냐 같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 살펴봐야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선호하는 그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저는 조정 받았을 때 사거든요. 그것들이 쉴 때. 그러니까는 아까 한미 반도체 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미래 반도체도 있고 그 반도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비슷한 종류. 네, 근데 주로 대장을 사요. 대장.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로 대장을 사는데 대장을 살 때 누르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 그래서 누르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보초로 세우고 있는 주식이 더 이상 안 밀리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하락하다가. 네. 그러면 그 하락하고 요즘 같은 경우 미국 선물이 그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아침 같은 경우 주가가
매물이 나오면서 그냥 출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가격이 안 밀리는 가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많이 보지 마시고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흔히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1세대 반도체 장비. 아, 그렇죠. 1세대 반도체 거기 회장님이 그 중소기업 협회인가 거기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예요. 옛날에는 뭐 몇천 원 안 했죠. 근데 지금은 2만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강의하면서 제가 그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식 강의할 때 AMP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주로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좀 보시고 생소한 종목 말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귀에 익숙한 회사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런 회사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 예, 그렇죠. 몇 개 회사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시고서 많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떨어질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미 반도체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42,000원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오늘은 46,5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앞으로 저 회사가 괜찮아질 건데라는 그런 그 반드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질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런 외부적인 거로 인해서 급락할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두시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고 수익을 내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정한 반도체 관련 어떤 분야를 선택했으면 그 분야의 대장주, 대장주 실적이 좋고 반드시 실적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눌렸을 때 오를 때 따라 붙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식의 기본이에요. 그게 다 좋다 할 때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 다 나쁘다고 할 때 물론 작년 같은 경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지만은 작년에도 결국에 바닥 밑에 지하가 있었지만은 섹터가 올해 상승하는 섹터는 작년에 그게 바닥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안 되는 섹터는 피하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다음에 어느 섹터인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섹터.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제가 재작년 12월 달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다른 어떤 채널이든가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게임주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게임주가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 오픈된 시장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셧다운된 상태에서는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인터넷 그 게임주가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그게 먹힐까 이제 그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건가? 결국에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닥권이라고 다 곡소리가 날 때 매수하는 게 최고 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아쉬운 게 한미 반도체가 2만 원일 때 그 실적이 나빠가지고 그 보조로는 세워놨거든요. 이게 실적이 나쁘니까 그때 과감하게 많이 못 산 게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 앞으로 좋아질게요. 그게 이거 다음 섹터하고도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시키면 투자하면서 돈을 웬만해서 잃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있죠. 이게 우리가 바닥일 때 사면은 버팅길 수가 있어요. 높을 때 사면은 조정을 받는다고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저점에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